아시다시피 잠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많으시고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암 치료가 먼저다. 이건 에이. 이렇게 하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잠이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잠이 뭐야? 꿀잠을 위한 음식과 생활습관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19세기에 영국의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쌍둥이 남자예요. 쌍둥이 남자인데 하나는 죽음의 신, 하나는 잠의 신이에요. 그러면은 죽음의 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뒤쪽일까요? 앞쪽일까요? 어디 같으세요? 딱 왜 뒤 같으세요? 네, 맞아요. 어둠 속에 있는 게 이걸 음영으로 이걸 이렇게 차이를 둔 거예요. 표현을 한 건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신이죠. 신화니까. 이 자가 죽음의 신이고 앞에 있는 자가 잠의 신이에요. 잠의 신 히프노스고 죽음의 신 타나토스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때부터 죽음과 잠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죽음은 잠을 오래 자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그 뭘 잡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꽃인데 무슨 꽃일까요? 그냥 느낌으로. 그쵸, 빨간 꽃. 그 앞편의 원료가 되는 네, 양귀비 꽃이에요. 양귀비 꽃인데 양귀비가 몰핀을 만드는 원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히프노스 잠의 신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모르피우스예요. 모르페우스. 근데 모르페우스인데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몰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통을 없애주고 잠을 잘 자게 해주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잠은 고통을 없애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럼 여기 또 하나 이제 유명한 말을 보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작가죠. 매일의 삶의 종말, 고통스런 노동의 위안,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약, 대자연의 풍요로운 식탁, 생명을 위한 향연의 첫째 가는 맛. 이게 뭘까요? 매일 삶이 끝나는 거래요. 잠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그 사상가 볼테르가 신은 여러 가지 근심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수면을 주셨다 했어요. 수면이 축복과도 같은 거죠. 엄청 중요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럼 이 잠이란 진짜 뭘까? 라고 보면 낮 동안 활동하느라 사용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이고 뇌 엄청 많이 썼잖아요. 뇌가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자, 한번 이제 본인이 잠을 자는데 과연 이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자리에 누워 10분 이내에 잠이 든다? 수면 중 자주 깨지 않는다. 뭐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자기 전에 차를 한 잔 마셔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난 바로 잠이 든다. 또 아침에 눈을 뜨고 5분쯤 후에 상쾌한 기분이 든다. 5분 아니어도 돼요. 2분, 3분 이래도 돼요. 이런 것들을 바로 질 좋은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충분한 하루의 평균 수면 시간은 7, 8시간이라고 해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무슨 뭐 대기업의 뭐 CEO 이런 사람 저는 수면 시간이 4시간입니다.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일찍 죽겠네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7, 8시간을 충분히 자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는 양이 다르듯 그리고 배변하는 양이 다르듯 배변의 상태가 틀리듯 몸도 다 틀리잖아요.
잠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요 근래에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사람은 7시간 자야 되는데 저 사람은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거죠. 모든 에너지나 이런 스트레스를 다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틀려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애가 7시간을 잤는데도 더 졸려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이 곰이라고 왜 이렇게 자냐고 막 이렇게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9시간이나 10시간이 수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 수면량이 4시간에서 최대 수면량이 10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자는 사람을 쇼트 슬리퍼라고 그러고 오래 자는 사람은 롱 슬리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4시간에서 10시간까지는 괜찮지만 10시간 이상을 잤는데도 막 피곤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잠의 질이 완전히 나쁘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면증이란 뭘까? 보시면 잠자리에 누워서 20분이 지나도록 쉽게 잠들지 못한다. 여기서 눈이 말똥말똥 떠져요.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리고 수면 중에 자주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뭔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일주일에 2, 3회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면증이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불면증 원인을 찾기 체크리스트인데 뭐 여기에 몇 개 해당하면 불면증입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한번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글씨가 좀 작죠. 스트레스나 걱정거리가 많다. 종종 어떤 이유에서든 불안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 과거 어떤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다.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한다. 장이 아니라 잠에. 취침 전 과식을 하거나 먹은 음식에 카페인이 많이 있는 편이다. 취침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 침실이 안락하고 편안하지가 않다. 하루 종일 거의 실내에만 있다.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를 한다. 예로 단백질 부족이거나 케톤식이 등. 그리고 갱년기를 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를 한다. 케톤식이라고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드시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당이 없으니까 암에도 좋고 암을 죽이는데 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 이건 약간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하실 만한 분은 이거는 이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공부를 하고 또는 이걸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서 상의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케톤식이 같은,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해도 잠이 안 올 경우가 많은데 케톤식이는 단백질도 많이 먹는데 왜 그러냐? 탄수화물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그리고 되게 예민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민해져서 너무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갱년기를 앓고 있게 되면은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이 들면 잠이 줄어 이러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아져요. 높아진다기보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약에 10으로 항상 있어요. 근데 갱년기가 되면 다른 호르몬들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원래는 다른 호르몬들이 더 이만큼씩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부족해지고 뭔가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갱년기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침실이 안락하고 편안하지가 않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방 안이 자야 되는데 복잡하고 뭐 커튼이 막 젖혀져 있고 막 이런 것도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체크를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내 잠에 되게 예민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세 개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음의 병이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이게 암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겪으세요. 그런데 그 우울감 되게 무시해 버리세요. 내가 암이니까 조금 우울한가 보다 하는데 이게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진짜 이제는 병원을 가셔야 되는 상황임에도 그걸 모르시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잠도 안 와요. 그때는 이제 조금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받으시는 게 낫죠. 여기 이제 정말 자고 싶은데 계속 못 자는 부엉이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얼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숙면 관련해서 어떤 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먹을지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트립토판은 호르몬은 아니고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필수자 들어가면은 몸에 없는 거예요.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수 비타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드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로토닌이 있고 멜라토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세로토닌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행복할 때 나오거나 또는 이게 나오면 좀 행복해지죠. 그리고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게 이 바로 트립토판이에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트립토판이 필수 아미노산이 반드시 있어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있어야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근데 트립토판이 이거는 이제 단백질 콩에도 들어있고 동물성에도 들어있고 식물성에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햇빛하고 건강한 장이 필요해요. 햇빛도 안 보고 장도 안 좋다 그러면은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햇빛을 보고 그리고 장도 건강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잠을 잘 잘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을 조금 더 보시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고 엔돌핀 생성을 촉진시키고 이게 있어야 정신적인 안정감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체 면역력을 향상시켜요.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감이 안 드는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이 있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참 뭐하지만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세로토닌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또 잠도 못 자요. 또 근데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되는데 햇빛이 이때 필요해요. 그러나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은 필요가 없어요. 햇빛을 보게 되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에 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빛이 생기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새벽에 깼어요. 깨가지고 어스름한 불빛에서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그게 좋으시지 확 다 켜놓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 이게 멜라토닌이 쏙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햇빛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없어야 된다. 멜라토닌이 엄청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뭐냐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줘요. 몸속에서. 멜라닌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멜라토닌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불면증을 치료하고 항암 효과가 있어요. 다수의 논문에서 이 멜라토닌이 특히나 이제 제가 본 논문들은 여성암이신 분들이 멜라토닌을 소량씩 복용했더니 항암 효과가 있더라 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제 나쁘지는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이렇게 드실까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미국에서는 조금씩 먹으라고 해요. 일부러. 근데 우리나라는 이건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독성은 없어요. 중독성은 없어요. 근데 그 치료할 때 불면증 약으로도 멜라토닌을 주는데 네. 꼭 계속 먹지 말고 한 2달만 먹고 쉬었다가 한참 쉬었다 또 먹든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약에 의존하게 되면은 계속 이것만 그 드시게 되고, 그리고 내 몸에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그게 생기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내 몸도 어느 순간 이게 필요가 없나 보다, 밖에서 쉽게 들어오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 몸이 그렇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도를 한 다음에, 근데 이게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먹어도 소용이 없대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수면제보다는 이게 낫죠. 제가 의료진이 아니라서 이걸 드세요 막 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불면증의 원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추려서 알아보면은, 일단 멜라토닌의 부족. 낮 동안 그러니까 충분하게 활동하지 않았을 경우 멜라토닌이 생성이 못 되죠. 왜냐면 햇빛을 못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멜라토닌이 그러니까 생성이 못 되는 것이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가 그래요. 트립토판의 저하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필요하시면은 제가 카피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안 보이실 것 같아요. 트립토판도 이 단백질이 없어도 문제가 되죠. 멜라토닌이 부족하고, 그리고 장내 세균의 불균형과 소화불량 이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장이 튼튼해야 쫙쫙쫙쫙 밑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진다. 왜냐면은 세로토닌의 한 8, 90%가 장에서 활성이 되고 생성이 돼요. 근데 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체내 독소 분비가 증가하면 안 되죠. 활성산소나 이런 것도 너무 단백질을 많이 먹어버리면 체내 독소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아까 케톤 시기도 사실은 조금 그렇긴 해요. 장내 영양분하고 수분 흡수가 감소된다. 그쵸, 영양 흡수가 잘 안 되죠. 장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되면은 원활한 뇌 활동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상적인 장내 세균의 비율은 좋은 균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보면 유해균이 10에서 15%, 유익균이 85에서 90% 정도 있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장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소화제 드셔야 돼요. 약이 아니라 그건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면 또 예민해지고 모든 장기의 에너지가 막 위로 막 가게 돼요. 얘만 신경을 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두뇌도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잠은 더 안 와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졸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그 세로토닌이 감소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감소되고, 그러면 또 멜라토닌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어떻게든 풀 수 있어야 되고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미네랄의 불균형도 있는데 특히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불균형이 또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은 신경이 예민해져요.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이 미네랄이 이제 우리 세포막에는 약간의 전류가 흘러요.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찌직 이러는 전류는 아니지만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불균형이 되면은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못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이걸 드셔야 되고, 그래서 왜 여기 떨림이 있으면 마그네슘 결핍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 신경이나 이런 그 작용하는 것들이 이 칼슘, 마그네슘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체내 산소 부족할 경우도 그렇고, 숙면에 방해가 되는 환경, 이것도 무시 못하죠. 또 하나 척추의 이상 또는 관절의 이상인데, 이런 무릎 아파서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걸 경험한 사람인데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미용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너무 시린 거예요. 너무 시려가지고 이제 치과를 갔더니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 염증도 없다. 근데 왜 이러죠? 했더니 교정과를 가라 그래요.
왜 교정과를 가지 했더니 사실은 그 전부터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어느 순간부터 잠을 못 자고 중간에 깨고 다시 못 자겠고 두통이 심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교정을 하고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은 제 척추가 일단은 목이 일자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저도 몰랐는데 찍고 보니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한 순간 그 다다음 날부터인가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원래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도 무시를 못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도 그냥 이거 하니까 두통도 없고 잠도 잘 자요. 그리고 또 하나 약물 부작용이 있죠. 항암제랑 진통제, 이게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불면증. 근데 이거는 또 금방 해결은 안 되죠.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야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불면증의 해결책을 보면은 일단은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지 않기. 바깥 공기를 쐬고 햇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활동성을 높이고 하루 15분 이상은 햇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턴으로 멜라토닌이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서 내 몸을 약간 심하게 피곤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에너지를 써서 나중에 잠을 잘 오게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스트레스는 가둬두면 안 돼요. 그냥 다 풀어버리시고 대화하셔도 되고 수다 떨기. 왜 여자들은 수다 떨기 많이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잖아요. 꽁 하고 갖고 계시면은 그냥 여기에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수면 시간 외에 취침은 삼가하기. 그런데 만약에 정말 피곤해서 자야겠다 그러면은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그 밤에 주무실 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 시간은 낮잠은 조금. 그리고 멜라토닌 복용 또는 미네랄 보충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보충하시도록 하고 저녁 과식하지 않기, 장 건강 지키기. 장 건강 지키기 위해서 섬유질 있는 것도 좀 드시고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것들로 수용성인 그런 식이섬유 드시고 또 요새 유산균 많이 나오니까 좋은 유산균 드시고 그리고 잠자기 직전 TV나 핸드폰 사용은 자제하기. 그리고 9시경부터 불빛을 어둡게 하기. 취침 모드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왜 특히나 서양 쪽에 가시면은 불빛을 그쵸 어둡게 하죠. 가운데 등 없어요. 다 간접등으로 막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그게 사실 되게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희 집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녁 때 잘 때쯤 되면 한두 개 꺼요. 끄고 이제 간접등으로 이렇게 해놓죠. 그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그렇게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돼라고 이제 말을 해두는 거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족욕 또는 반식욕하기. 불면증이 심한 사람은 사실 체온이 낮아요. 그래서 안에 열이 많은 사람은 또 잠을 못 자요. 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열을 좀 식히고 주무시는 게 낫죠. 또는 방법으로는 이불을 조금 이렇게 빼서 식히면서 이제 자는 방법이 있는데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 보면은 손발이 차거나 특히 아래쪽이 차요. 그러면 더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주무시기 전에 족욕을 하시고 따뜻한 걸로 그런 다음에 주무세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리꼬 이렇게 해놨는데 왜 애들 영화 레리꼬 뭐 이러잖아요. 왜 했냐면요. 제가 유식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일은 잊자.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자.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러세요. 막 예민하게 그냥 막 이렇게 막 다 감싸고 그래. 다 안고 가자 이러시지 마시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 보세요. 뭐 나를 욕하든 말든 그냥 에이 이러고선 잊어버리세요. 그게 다 독이 되고 나중에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를 하기. 이것도 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수면제 또는 신경안정제, 심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요새는 정신과를 간다고 해서 미친 사람 막 이러지 않잖아요.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상담받고 그 또한 치료라는 거를 이제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응어리진 거 있거나 화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게 진짜 내 불면증 치료의 핵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심하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꿀잠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물론 더 많은 영양소가 있죠. 근데 핵심적인 거 제가 한 6가지를 추려봤는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립토판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붉은 고기, 닭고기, 연어, 참치, 새우, 달걀, 치즈, 우유. 달걀, 치즈, 우유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에 좋은 음식 하면은 얘네가 막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귀리, 오트밀 그러죠. 엿기름, 콩류, 견과류, 두부, 바나나, 연근, 우엉, 상추, 포도, 체리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체리도 엄청 좋아요. 말린 체리를 한 반컵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죠. 근데 하루에 이제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 얘는 섬유질도 많아서 장에도 좋은데 그 정도 드시면 한 2mg에서 3mg의 멜라토닌을 드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봐요. 체리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상추에 들어있는 상추 잎 쪽 말고 약간 줄기 쪽은 거기에는 락투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렇게 꺾었을 때 어떨 때 보면 하얀 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즙이 되게 좋은데 그게 이제 잠을 유도를 하죠. 항산화 효과도 크고 그리고 바나나 여기 쫙 보시면 바나나가 되게 많아요. 바나나는 잠을 유도하는 그런 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그리고 연어도 그렇고 치즈는 우유보다는 치즈가 나아요. 트립토판도 더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우유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 드시는 분들은 치즈 드셔도 무방해요. 그다음 비타민 B6나 엽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염증을 제거해주고 또 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육류나 이런 거 많이 먹었을 때 그 나쁜 물질들이 생성이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B6랑 엽산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드셔주는 게 좋아요. 비타민 B6, 바나나, 아보카도, 닭고기, 소고기, 연어, 달걀, 현미콩, 귀리, 견과류, 시리얼, 당근, 감자, 시금치, 뭐 녹황색 채소는 다 그렇고요. 꿀에도 비타민 B6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산균, 장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드셔야 되죠. 여기서는 이제 다 아시는데 김치도 그렇고 김치는 이왕이면은 사실은 백김치 되게 좋은데 백김치의 국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균이 국물에 쫙 녹아 나와 있어서 국물을 드시는 게 훨씬 배추를 드시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에요. 근데 좀 짜서 그게 조금 거시기 하지만요. 그리고 사워크라우트가 있는데 이건 독일식 김치라고 해야 되죠. 양배추로 만든 거. 이것도 상당히 좋고 치즈 콤부차라고 있는데 이거 콤부차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도 이 음료가 나와요. 콤부차 음료. 근데 상당히 톡 쏘고 발효된 건데 유산균도 많고요. 건강에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엽산, 뭐 임산부만 먹으란 법은 없습니다. 엽산 상당히 좋고요. 키위나 토마토는 대표적이에요. 엽산이 많은 걸로. 아보카도, 바나나, 시금치,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콩나물, 아스파라거스, 렌틸콩, 콩류에 다 들어있고 달걀, 꿀에 엽산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러한데 씨앗이나 뭐 밤, 견과류, 들깨에 상당히 많죠. 아마씨에도 많고. 마그네슘은
육류, 해산물에 상당히 많아요. 해조류랑. 그리고 바나나, 아보카도, 견과류, 밤, 대추, 콩류, 현미, 찹쌀, 귀리, 양파, 상추, 시금치, 꿀, 우유, 요거트.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막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아보카도도 있고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또 귀리 상당히 좋아요. 귀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이제 추려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이긴 해요. 그럼 오늘 이제 제가 그 약식을 이렇게 드렸는데 약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 찹쌀 있고 밤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좋을 것 같지만 요거를 조금 조정해서 만드시면 돼요. 찹쌀 보면 마그네슘 들어있고요. 소화에 좋아요. 소화가 잘 돼야 뇌도 또 쉴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하잖아요. 이건 진짜 그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하루에 대추 열알을 먹어라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대추는 심신 안정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트립토판도 있는데 마그네슘도 있고 갈락토오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밤에는 칼륨이 있고 마그네슘이 풍부히 들어있어요. 잣도 물론 지방이 좀 많지만 칼륨, 아연, 마그네슘이 있어서 또 그 왜 병중, 병후에 잣죽 먹으면 좋다 이러잖아요. 설사만 없다면 그 아연도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에도 상당히 좋아요. 꿀이 최대 단점이 당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당도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비타민 B6랑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양념은 이렇게 썼고요. 숙면 스프를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바나나가 들어있는 습은 그렇게 막 맛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익히면 상당히 그 영양가가 높아져요. 근데 당도도 높아지긴 하지만 바나나 익혔을 때 익혀서 좋은 음식들은 사과, 바나나, 토마토 이런 것들은 익혔을 때 조리했을 때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제 뭐 비타민 C나 뭐 이런 것들 열에 잘 파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못 먹지만 그 외에 좋은 영양소를 더 높여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바나나 이렇게 그렇고요. 오트밀 말씀드렸듯이 트립토판, 비타민 B6, 마그네슘. 양파와 파는 알리신 성분, 뭐 파 좋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알리신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샐러리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들어있지만 양배추에는 비타민 U, K, 엽산이 들어있고 호두, 해바라기 씨는 오메가3가 들어있죠. 연근, 뿌리채소도 상당히 좋은데 트립토판 많이 들어있고 아세틸콜린 합성을 촉진시켜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이제 그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요. 우유, 트립토판 들어있고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약식은 하나씩 드셨죠. 예. 그렇게 해서 약식을 저녁 때, 왜냐면은 저녁 때 드시면은 소화가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만큼씩 드실 필요는 없는데 그걸 하나씩 이렇게 드셔서 대신에 이제 그 약식을 만드실 때, 뭐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추 씨를 막 한참 끓이세요. 그래서 그 물을 갖고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추 씨 달인 물이 진정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꿀도 넣으시고 그리고 설탕하고 꿀 비율을 적절히 하셔서 근데 꿀을 너무 많이 하시면은 너무 달아서 조금 조정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 효과라는 것도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네, 안정감 주는 효과가 있어요. 대추씨를 그냥 뿌려서 그 물을 마셔도 좋아요. 예.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대추 많이 넣고 달인 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씨까지 그냥 넣고. 네, 다 넣고 씨도 좋아요. 대추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숙면 스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거는 드시고 바로 주무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요만한 한 컵씩 꾸준히 이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주무시기 한 2시간, 3시간 전에
조금씩 드시고 그걸 이제 습관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약처럼 먹으면 바로 잠이 오는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게 약처럼 해서 냉장고에 해놓으셨다가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맛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씩 드릴게요.